블랙이글스 고개 비행 시 나오는 연기가 불완전 연소된 경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년 95만 리터가 이렇게 뿌려지는데 유해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환태평양 복합 물류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공론화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강릉 옥계안의 잠재력은 인정했지만 물류망 구축 등 해결 과제도 여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신뢰성 검증센터, 수소 자정 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악사고도 함께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이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에 화려함을 더하기 위해 전투기 꼬리에서 일부러 연기를 내뿜는데요. 이 연기가 경유를 불완전 연소시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에 사용된 경유가 8년간 95만 리터, 매년 드럼통으로 600개에 이르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블랙이글스가 폭발적인 굉음을 내며 현란한 고개 비행을 뽐냅니다. 전투기 궤적을 따라 색색의 연기가 피어나는 모습은 에어쇼의 백미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창설된 블랙이글스. 공군 주간 행사뿐 아니라 각종 지역 축제 등에 동원돼 에어쇼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블랙이글스 주둔기지인 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주변 지역 주민들은 특수비행단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투훈련 목적의 군용기 소음만으로도 피해가 심각한 데다 고개 비행 시 경유를 불완전 연소시켜 내뿜는 연막이 인체에 유해하다며 1,400일 넘게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블랙이글스의 그 화려함에 감춰져 있던 이면들, 블랙이글스 스모크로 인한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같은 문제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지난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실시된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공군이 블랙이글스 활동으로 특정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실제 허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8년간 블랙이글스 연막에 사용된 경유량은 모두 95만 7천 리터에 이릅니다. 이는 70리터 용량 경유차 13,671대를 동시에 가득 주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200리터 드럼통 374개에 불과하던 양이 지난해에는 1,051개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허 의원은 경유 연막이 살포되는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연막의 유해성 조사에 소극적인 공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0만 리터 가까이 경유를 공중에 흩뿌렸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성분 및 영향성 조사는 아직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군은 친환경 스모크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그 역시 2026년부터 예산 반영을 계획만 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공군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횡성기지 훈련을 최소화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이글스 주둔기지 이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4년 만에 처음 공군이 연막의 유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기지 훈련 최소화와 블랙이글스 기지 이전 등의 조치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냥 단순히 블랙이글스를 타기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고통을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공군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블랙이글스가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민들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공군이 경유 연막 성분과 영향조사를 시행하고 블랙이글스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릉시가 바닷길을 개척해 환태평양 복합 물류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릉 옥계항에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신항만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와 관련한 포럼에서 전문가들도 발전 가능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원도 지방무역항인 강릉 옥계항에 컨테이너 정기선이 처음 입항한 건 지난해 8월.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강릉 옥계항을 잇는 컨테이너 국제항로가 운영 중이고 현재 일시 중단됐지만 러시아에서 강릉 옥계항을 지나 부산으로 가는 항로도 개설됐습니다. 옥계항에는 지난해 8월부터 컨테이너 선박이 67회 오가며 20피트 컨테이너 17,700여 개를 실어 날랐습니다. 22일부터는 냉동 냉장 상품을 운송하는 특수 컨테이너를 통해 도내 기업이 냉동대게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꼬도 텄습니다. 강릉시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 옥계항 기능 변경을 반영해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10만 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신항만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고 강원권 내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발생하는 저희가 지금 수출입 품목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강릉이 국제 무역항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에서 강원권 항만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지난 21일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옥계항의 컨테이너 국제항로 개설과 배후 산업단지와의 연계 등에 주목합니다. 옥계항 개발은 사실 지금 기대와 우려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 강원권 항만 정책의 핫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철도 수송비가 국가 전체의 6.5배에 달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서 철도망 확충과 복합물류 터미널 조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컨테이너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 수송비에 대한 경쟁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배후 지역의 물류 거점 시설에 대한 직접 단지가 반드시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종합토론에서는 강릉 옥계항의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면서도 강원권 항만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강릉시는 1단계로 2026년까지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옥계항 컨테이너 부두 기능 변경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당초 구상한 대로 컨테이너 항만 개발을 통해 환동해권 복합물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원주 불온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소모품 실증센터는 국내 반도체 공정용 세라믹 소모품의 성능 검증과 양산 단계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도는 사업비 427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상반기까지 건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뢰성 검증센터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개발 및 전장 부품 개발을 위한 반도체 설계 등 전 분야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해 삼척 지역에 사업비 3,177억 원을 들여 산업진흥센터와 수소 액화플랜트 등 수소 저장 운송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강원도는 내년부터 기반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202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등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산악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산에 오르시기 전 준비 철저히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4시 설악산 노적봉 인근. 구조대원이 어둠을 뚫고 험난한 바위를 오릅니다. 조난 신고가 접수된 건 전날 저녁 8시쯤. 등산객 2명은 내려오는 길을 찾지 못해 고립된 지 약 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나도 길이가 가물가물한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거야. 지금 저 정도면 대화가 될 겁니다. 지난 20일 원주 치악산 비로봉 정상에서는 계단 아래로 넘어져 의식을 잃은 60대 등산객이 구조됐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산악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간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출동 3만 3천여 건 가운데 25%가 9월과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악사고의 원인을 보면 실족 추락이 약 3,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어 조난된 경우는 2,800건을 넘었습니다. 가을에 산을 오르면 젖은 낙엽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등산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일단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나 또는 일반 산에 보시면은 국가 지정번호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시고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적합한 코스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일교차가 큰 가을철 고립될 경우 저체온증이 우려되는 만큼 여분의 옷을 챙겨 산에 올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고위험 태아와 신생아의 안정적 진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강릉 아산병원은 공모 선정으로 병상당 800만 원씩 5개 병상 운영비를 내년 지원받게 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참수리와 가시고리 장립노린재 등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22일 미래세대 시민과학자와 야생생물보호단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미기록종 26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설악산에서 처음 발견된 생물은 조류 1종과 곤충 16종, 식물 9종입니다. 공원 내 미기록종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은 있지만 해당 공원에서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은 종입니다. 2024 원주 만두축제가 열리는 중앙동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일대에 22일 오후 5시부터 28일 오전 6시까지 교통통제를 실시합니다. 통제 구간은 중앙시장 및 자유시장 일대와 국민은행 사거리, 제일약국 사거리인데요. 교통통제 기간 동안 해당 구간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고 원일로 및 평원로로 우회해야 합니다. 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 부지에 20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8월 역사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1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택시주차 10면을 포함해 205면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공영주차장은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주차 수요 등을 파악해 내년 상반기 중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횡성읍파리 이모빌리티 혁신지구 추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읍파 이모빌리티 혁신지구는 산업과 공공, 복지와 주거가 복합된 공간으로 구도심 재생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1,8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횡성군은 내년 3월까지 혁신지구 계획 초안을 확정하고 5월에 국토교통부에 국가시범지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육군 제22보병사단은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고성과 속초, 양양 일대에서 2024년 호국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야외 기동훈련으로 적 침투 상황을 가정해 대테러 작전 부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드론을 활용해 적을 경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부대 측은 사단 전병력의 실기동 훈련으로 진행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태백시가 다음 달 21일까지 장성동 목련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입주자 15세대와 예비 입주자 25세대로 보증금 441만 원이고 임대료는 8만 7천 원으로 층별 차등 적용되고 기초수급자는 추가 할인을 받는데요. 입주 자격은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세대 총 자산이 2억 4,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